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자, 오늘은 YTN 라디오의 윤중건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윤중건입니다. 자, 오늘 뉴스킹 또 킹스맨에 처음으로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YTN 라디오의 신입이라고 하기에는 좀 됐지만 막내 아나운서 윤중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신입이고 아주 핸섬하고 묵직하십니다. 네, 예. 잘 부탁을 드리고 예. 자, 바로 해보겠습니다. 예. 예산안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가 2024년도. 먼저 전반적인 예산 규모 어떻게 됩니까? 네, 올해 638조 원에서 네. 656조 9천억 원으로 2.8% 증가한 건데요. 올해 5.1% 증가한 것과 비교해 봤을 때 대폭 축소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또 2005년에 재정 통계가 정비된 이후로 20년 만에 또 가장 낮은 수준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원래 이게 증가율이 예. 이렇게 적지 않은데 20년 만에 지금 최소 증가율이잖아요. 예. 그만큼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은 이제 체질 개선에 중점을 둔 예. 걸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의 덫에 빠진 게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긴축 재정 기조를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확고한 신호로 보이는데요. 예. 정부가 이렇게 허리띠 조이기에 나선 건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급속도로 악화된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런 입장인데 세수 감소가 심각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을 내서 경기를 진작하는 정책은 펼치지 않겠다 이런 의지로 보입니다. 자, 맞습니다. 자, 내년도 경제 성장률 4.9%로 예상하고 있는데 네. 또 이에 크게 못 미치는 긴축 재정으로 지금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2019년에 9.5%였고요. 2020년에 9.1%, 예. 2021년과 2022년에는 8.9%로 문재인 정부 때는 예산 증가율이 8에서 9% 대략 8에서 9%네요. 예. 였는데 이와 비교해 봤을 때 약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대폭 최소 줄었다고. 예. 증가율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좀 더 항목별로 자세히 좀 살펴보면 먼저 네. 국방 예산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자, 병사 월급이 인상이 됩니다. 네. 국방 예산이 일단 4.5% 증가했고요. 네. 무엇보다도 현재 병장 월급이 100만 원인데요. 내년에 125만 원이 됩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이제 2024년에 병장이 125만 원, 상병이 100만 원, 와. 일병이 80만 원, 예. 그리고 이등병이 64만 원까지 오릅니다. 많이 받네요. 네. 여기에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도 월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이 되는데 군 적금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내일 준비 적금이라고 불리는 이 군 적금을 들면 이제 만기 때 적금 금액에 따라서 정부 지원금이 또 추가로 나오게 되는데 네. 이 지원금이 원래 최대 월 30만 원이었는데 이게 40만 원으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합치면 병장 월급이 사실상 이제 125만 원 더하기 이 40만 원에서 165만 원이 된다고 하고요. 2025년에는 이 병장 월급을 205만 원, 그러니까 월급 150만 원에 지원금 55만 원에서 2025년에는 205만 원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예, 저는 장교 생활, 군 생활 좀 오래 해가지고 네. 그 병사들 월급들을 항상 봐왔었는데 예, 그때는 몇만 원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죠. 아, 놀랍습니다. 예. 상전벽해가 된 것 같아요. 예, 우리 윤 아나운서도 군 생활 하셨습니까? 예. 얼마를 받았죠? 제가 2등병 때 예. 2등병 때 13만 원 정도 2등병 때 13만 원. 예, 병장 때는요? 받았었고 병장 때 이제 조금 몰라서 19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예. 땡볕에서 이제 삽질을 하지 않습니까? 네. 하다가 이제 동기들이랑 우리 이거 시급 800원 받으면서 한다. 네. 이런 그런 얘기를 얘기를 했었군요.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몇 년도예요, 대충? 군 그게 생활 2016년도였습니다. 얼마 안 됐네요, 사실은. 예. 10년이 안 됐는데 예. 하여튼 조금만 늦게 갔더라면 지금 가면 돈도 많이 벌 건데요. 지금 다시 가라고 하면 저는 안 갈 겁니다. 저는 10년 다녀왔습니다. 자, 또 다른 예산 편성도 좀 살펴보면요. 예. 신생아 출생 가구에 대해서 주택 특별 공급 이것도 달라졌네요. 예, 신생아 출산 가구에 네. 대해서 특별 공급을 신설했고요. 또 공공임대 우선 공급하는 등 주거 지원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네. 초기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만 0세 아동 양육 가구에 대한 부모 급여 지급액을
현행 70만 원인데 100만 원까지 네. 확대하고요. 또 만 1세 양육 가구 지원액은 월 35만 원인데 50만 원으로까지 확대합니다. 또 관련해서 예산이 7천억 원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육아휴직도 기존 대비 기간이 좀 늘어났습니다. 예, 정부는 예. 이제 저출산 대책 차원으로 육아휴직, 출산휴가 이렇게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위한 예산을 올해보다 3,549억 원 네. 늘어나서 2조 1,534억 원으로 편성이 됐다고 합니다. 자, 한편 최근 잼버리 사태로 예.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여성가족부. 자, 논란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예. 윤석열 정부가 여가부 폐지를 예. 공약으로 걸었었는데 예산안은 반대로 2년 연속 늘어난 모습입니다. 내년도 여가부 예산이 1조 7,153억 예. 원으로 편성이 돼서 올해보다 9.4%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요. 지금 폐지 얘기도 나오고 네. 책임을 지금 묻는 상황인데 어떤 이유로 증가가 한 겁니까?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자녀 성장 지원과 같은 이제 약자에 대한 복지, 그리고 아이돌봄 서비스, 네. 다자녀 지원 가구 확대 등 저출산 대책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좀 많이 늘어난 걸로 보이고요. 네. 실제로 전체 예산의 69.8%에 달하는 가족 정책 예산이 1조 1,969억 원으로 16.6% 늘었고요. 저출산 대응 분야에서도 31.9% 늘어서 4,678억 원으로 편성이 됐다고 합니다. 자, 반면에 잼버리 때문인지 새만금 SOC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네, 내년도 전북 새만금 사업에 들어가는 국가 예산이 기획재정부 심의 단계에서 5천억 원 이상 삭감이 된 건데요. 원래 6,626억 원이었는데 네. 이 가운데 1,179억 원만 예산에 포함이 된 겁니다. 네, 한편 이 전라북도는 이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네. 새만금에만 돌리고 있는 게 아니냐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고요. 이와 함께 이제 삭감된 분야가 방통위 예산이 9.7% 삭감이 됐는데 방통 예산이 삭감이 됐다고요? 예. 근데 반면에 가짜 뉴스 대응과 관련해서는 아하. 또 68%나 증가했습니다. 총 예산은 삭감됐는데 가짜 예. 뉴스 대응은 오히려 많이 늘었네요. 예. 네. 그리고 또 R&D 연구개발. 연구개발 예산도 올해보다 16.6% 줄어들어서 25조 9,152억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5조 2천억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자, 또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네. 방사능 검사 비용 예산으로 560억이 잡혔는데요. 네. 자, 이게 참 방류는 일본이 하는데 우리 돈을 써야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목소리가 나오고 예. 있는데요. 내년도 오염수 대응 예산이 7,380억 원으로 네. 편성이 됐습니다. 일본이 방류를 결정한 이듬해인 2022년에 편성된 예산이 3천억 원이었는데 네. 2배를 넘은 겁니다. 특히 방사능 해양 감시 그리고 수산물 검사에 각각 184억 원 또 331억 원이 책정이 됐고 예. 여기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바닷물 방사능 농도 측정에 쓸 44억 원까지 더하면 모두 56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예. 자, 또 그리고 어제 예산안 발표에서 최근 잇따르고 있는 흉악범죄 예방에 대한 예산이 예. 좀 증가했던 것 같습니다. 예. 어떤 게 있죠? 네, 범죄 대응력 강화 이걸 위한 관련 예산으로 1조 1,476억 원이 책정이 됐는데요. 네. 올해 2,73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약 4배 이상 네. 많이 증가한 겁니다. 또 묻지마 범죄 등 흉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도 또 1,000억 원이 새로 투입된다고 합니다. 자, 예산 중에 지금 눈에 띄는 게 예. 새로운 장비 권총 지급에 86억 원 쓰겠다라는 예, 맞습니다. 건데 지금 경찰관한테 저위험 권총을 지금 지급하겠다. 예. 이건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던 내용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임 대통령이 직접 네. 최근 묻지마 범죄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경찰 조직을 철저하게 치안 중심으로 개편하고 예산 배정도 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모든 현장 경찰에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하겠다 이렇게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자, 저위험
권총 이게 뭡니까 이게? 테이저건은 아닌 거. 테이저건은 권총은 아니거든요. 예, 다른 그렇죠. 것 같은데. 예, 테이저건과는 또 다르고요. 예. 보통 이제 기존에 경찰이 사용하던 그 389경 예. 리볼버 권총의 대용품으로 이제 개발이 된 건데 기존에 사용하던 이제 389경 리볼버 권총은 사람의 몸을 관통할 예. 수가 있기 때문에 살상력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는 반면에 이 저위험 권총은 금속 재질의 실탄이 아니라 플라스틱 재질의 그 플라스틱 저위험탄을 비비탄 따로 같은 거예요? 비비탄이랑은 조금 그거보다 좀 세겠죠. 예. 예, 다른 것 같긴 한데 예. 플라스틱 재질 그 앞부분이 이제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거죠. 예. 플라스틱 재질의 저위험탄을 쏠 수가 있어서 살상력이 기존의 권총의 10분의 1 정도 수준이라고 하고 엄청 아프고 그냥 죽진 않는 그렇죠. 뭐 이런 느낌. 예. 예, 실제로 한 5에서 10cm 정도 살에 박히지만 뼈를 부러뜨릴 정도는 아니다. 예. 라고 해서 사실 총기 사용을 주저하는 이유가 인명 피해에 그렇죠. 대한 부담 때문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저위험 권총을 사용하게 되면 조금 더 음흠. 제압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권총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음흠. 하는 차원에서 개발됐다고 합니다. 자, 또 최근 그 범죄 예방 대책으로 의경 부활이 검토되기도 했었는데 예. 이거는 뭐 어떻게 됐습니까? 없던 일이 된 겁니까? 뭐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네.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정부가 또 한 발 물러선 모습인데 경찰 조직 정비를 우선 추진한 뒤에 네. 치안 인력 수요를 고려해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이런 지금 입장인데 당분간은 이제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예. 군 자원이 매우 부족합니다. 예. 지금 육군하고 거기서 남는 자원을 통상 의무 경찰로 가는데 육군 자원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네. 그래서 의무 경찰을 폐지를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당장 재추진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이야기는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얘기입니다. 예. 자, 독립유공자 흉상 이전 관련해서 지금 계속 좀 논쟁이 되고 있는데 특히 어제가 경술국치 113년 되던 날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일제가 우리 국권을 강탈하던 비극적인 날이었는데요. 자, 2010년이었죠. 8월 29일. 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두고 육사 안팎에서도 논란이 지금 가열되고 있어요. 예, 육사 출신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 네. 또 군 당국자들, 또 장성 출신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또 육사 총동창회 등은 홍 장군이 이제 소련 공산당 가입 이력이 있었다라고 해서 육사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독립운동 단체들은 독립운동과 흉상 철거가 반역사적이다, 네. 반민족적인 범죄 행위다라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공산당 경력 홍범도 예. 장군 이게 지금 가장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육사 총동창회도 입장을 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평가가 상반되는 인물에 대한 조형물 배치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네. 일단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특히 6.25 전쟁을 일으키고 사주한 북한군, 중공군, 또 소련군 등에 종사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한 사실이 분명히 확인된 인물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예. 하면서 이러한 인물의 흉상에 이제 육사 생도들이 거수 경례를 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반대로 독립운동 단체들은 또 입장을 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입장입니까? 예, 앞서 이종찬 광복회장이 이종섭 장관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면서 예. 반발을 한 바 있잖아요. 또 독립운동가 선양단체로 구성된 항일 독립선연 선양단체연합, 예. 줄여서 항단연이 어제 육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떠한 이유로도 부정할 수 없는 고귀한 역사와 전통을 무시하고 말살하려는 의도는 반국가적, 반역사적, 반민족적 범죄 행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뭐 독립유공자 흉상 이전이 때 아닌 이념 논쟁으로 번지고 있고 예. 또 어제가 경술국치입니다. 그래서 이 논쟁이 좀 더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윤중건 아나운서 오늘 첫 방송인데 뭐 예. 주제들이 어땠습니까?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너무 잘하세요. 어제 뭐 사실 다 아는 내용인 것처럼 이렇게. 제가 자연스럽게. 처음 이제 네. 준비하고 하느라 네. 잠을 못 잤습니다. 제가 또 이제 이 신체 시계가 예. 저녁에 또 그렇죠. 맞춰져 있다 보니까 예. 아침에 또 이렇게 하느라고 잠을 못 잤는데 네. 그래도 준비를 하면서 저도 정말 많이 네. 배운 것 같고 한 것 같아서 재밌더라고요. 목소리가
꿀 보이스입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좋으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좀 더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그때 예.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킹스맨 윤중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